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부터 하도록 하죠. 세 번째,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는 건 자극을 감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 자극은 뭡니까? 생물체 내외의 환경 변화. 그래서 이거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보면 식물의 줄기는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파리지옥은 잎에 곤충이 닿으면 잎을 접어 곤충을 잡는다. 식물의 줄기에 빛이 쏘여지는 건 자극이고 이에 대해서 굽어 자라는 건 반응을 하는 거죠. 빛을 비추면 자극이죠.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건 반응일 거고요. 잎에 곤충이 닿으면 자극일 거고 잎에 잎을 접어 곤충을 잡는 건 반응일 겁니다. 그리고 항상성이란 생물이 자극에 대해서 어떤 자극에 대해 몸 안의 환경 이런 것들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리는 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한다는 건 이제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한다는 건 혈당량을 유지시키겠다라는 거고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는 몸 안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죠.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 발생이라는 건 다세포 생물에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기관의 분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하나의 수정란이 개체가 되어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구리의 알이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 근데 생장은 발생한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를 늘려감으로써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로 되는 것. 발생은 알에서 태어나서 이제 뭐가 돼서 뭐가 되는 건데 생장이라는 건 이미 개구리가 된 거죠. 이미 뭔가가 됐어. 그런 다음에 점점 몸집이 커지는 거. 그래서 몸집이 커진다. 그건 생장이다. 하지만 그 고드름 같은 경우에는 생장이 아니죠. 왜냐면 세포 분열로 된 게 아니니까.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아니고 외부 물질 첨가로 크기가 커진 것이다. 종유석도 외부 물질 첨가로 크기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생장이 아니다. 다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을 한다. 생식이라는 건 종종 유지를 위해서 생물이 종종 유지를 위해 자신과 같은 종의 자손을 만드는 것.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는데 무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번식을 하는 것이며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자손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분열법은 몸은 하나인데 이게 둘로 쪼개지면서 개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열법으로 생긴 생물에는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애들이 있고 출합법도 있는데 출합법은 몸에서 싹이 나듯이 나가가지고 싹이 잘려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효모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포자생식, 영양생식 이런 게 있고 그 유성생식은 암수의 생식세포 수정을 통해 유전자 구성이 다양한 자손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고 그거에 자식이 있고
이런 경우가 유성생식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유전은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이어받는 것.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도 생명이다. 이런 거. A형인 부모 사이에서 O형인 자녀가 태어난다. 이런 것들. 그리고 6번째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게 6번째 특성인데, 적응은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은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보면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의 증발을 막는다. 땅다람쥐는 날씨가 추워지면 동면을 한다. 이거죠. 진화는 생물이 세대를 거치면서 집단 내의 유전자 구성이 변화하며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것. 얘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는 부리 모양이 각기 다른 핀치새들이 산다. 살충제를 살포하면 살충제 저항성 모기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 근데 적응과 진화는 좀 헷갈리는데, 진화는 적응이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적응이 누적되면 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